안녕하세요, 나군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일본에서 살면서 느낀 좋은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살면서 느낀 불편한 점이나 싫은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6년 정도 일본에서 살면서 느낀 일상 속의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싫은 점, 불편한 점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2021년 지금의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이고, 또 극복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외국인이 외국에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을 순 없거든요. 영상을 만들 때마다 조심하는 게 특정 국가를 무조건 두둔하거나 또 반대로 특정 국가를 무조건 깎아내린 이야기는 하지 말자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냥 제가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불편함들을 가볍게 공유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앞으로 일본 생활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의 멘탈 건강을 위한 마음의 방탄조끼 한 겹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일 먼저 사실 되게 사소한 건데요. 저는 일본 사람들이 제 이름 부를 때 그걸 머뭇거리면서 부를 때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예를 들어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거에서 대기 번호를 받을 때 대기 명단에 이름을 써야 하잖아요. 거기에 제 이름을 카타카나로 적어두면 제 차례가 됐을 때 종업원분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되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외국인 이름을 카타카나로 표기하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당황스러운 게 당연해요. 그런데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다들 쳐다보잖아요. 그런 게 은근히 거슬립니다. 그래서 가게 예약을 할 때는 그냥 가명으로 하거나 혹은 아내의 성으로 예약을 하는데요. 병원에 가서 접수를 할 때라든지 혹은 제가 업무 중에 거래처와 연락을 할 때는 가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름 확인하는 걸로 꽤 시간을 잡아먹기도 해요. 그나마 김, 이, 박씨처럼 일본에서 잘 알려진 한국 성씨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는 또 나씨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처음 들었을 때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몇 번이고 전화로 점장 나라고 말을 해도 나중에 거래처 영수증을 받아보면 거의 10명 중에 7명은 라 점장이라고 표기합니다. 물론 나의 한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일본어 음독으로는 라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일할 때는 좀 귀찮다. 그 정도의 불편함입니다. 다음으로는 전화 받을 때입니다. 이게 약간 첫 번째 불편한 점과 이어지는데 사실 일본어 회화에서 제일 어려운 순간은 저는 전화를 받을 때라고 생각해요. 친구랑 하는 전화통화야 물론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받는 전화는 틀리면 큰일 나는 전화가 많죠.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일하는 분이 예약 전화를 받았을 때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주문 내용 등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설명도 할 수 없다면 애초에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혹은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른 부서에서 걸려온 전화나 중요한 거래처에서 걸려온 전화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제 웃지 못할 사고가 되는 거죠. 이게 한국어로 해도 어려운데 외국어로 하자니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회가 전화 예절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더 엄격한 것 같거든요. 이건 외국 생활을 하면서 경험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긴 한데 저도 처음에 전화응대를 할 때 너무 긴장이 됐어요. 다행히 전화응대를 하면서 사고를 친 적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아직까지 좀 불편한 순간이 통화를 끝내고 소속과 이름을 말할 때입니다. 여기서 또 점장 나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상대편은 또 응? 에? 이러죠. 솔직히 응? 에? 이럴 때마다 되게 기분 나빠요.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이건 정말 제가 성격이 나쁜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주 거래처나 본부에 연락을 할 때는 미리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잔뜩 화난 손님의 클레임 대응을 전화로 하고 마지막에 점장 누구다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은 너무 싫습니다. 그렇다고 이럴 때 가명을 쓸 순 없잖아요. 그냥 클레임 전화 받지 않도록 평소에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불편한 점 세 번째는 일본어 키보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어는 히라가나, 카타카나,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어를 학습하시는 분들은 특히 한자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실제 업무에서 손으로 한자를 쓰는 일은 저는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컴퓨터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일본어로 문서 작업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요? 일본어 키보드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히라가나 카타카나 치는 거야 로마자로 그냥 치면 되는데 한자 변환을 넣게 되면 다소 귀찮습니다. 음독이 같은 단어가 많다 보니 자동 완성이 되지 않는 한자도 많고 특히 사람 이름의 경우 읽는 방법이 같아도 한자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오키나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키나와의 성씨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 이 성씨 읽을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이 성은 캬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이 세 글자를 합쳐서 캬이라고 읽는 거예요.
다행히 꽤 유명한 성씨라 이건 자동 완성은 되네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 읽을 수 있나요? 이건 나칸다칼이라고 읽습니다. 히라가나로 쳐서 스페이스바 변화를 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한 글자씩 찾는 게 더 빠릅니다.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한자들은 바로바로 변환이 되는데 조금만 복잡한 작업을 하려고 하면 다소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문서 작업을 할 때 한카크, 젠카크 구분도 꼭 해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뭔가를 신청할 때 이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애초에 앞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글자만 틀려도요. 지금이야 서류 작업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본어로 문서 작업을 하는데도 많이 익숙해졌지만 아직까지도 불편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용카드입니다. 제가 이제 막 일본에서 일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돈에 관련해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조언이 절대로 현금으로 결제하지 말자인데요. 제가 근 3년 동안 거의 현금만 사용한 게 지금 가장 후회되기 때문입니다. 현금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다룰게요. 그런데 저도 혼자 살 때 한번 신용카드를 신청해 본 적은 있었어요.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제가 신청했던 카드는 라쿠텐하고 au 카드였는데 둘 다 5년짜리 장기 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 신청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주식 계좌는 개설할 수 있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란 이유로 신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꼭 신용카드만이 아니라 처음 핸드폰 계약을 할 때도 그때는 1년짜리 비자밖에 없어서 핸드폰을 일시불로 구입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가 없었고요. 일본에서 집을 빌릴 때도 회사의 명의를 빌리지 않으면 그 중간에 보증회사를 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비싸지고요. 그런데 예전에 핸드폰 대리점하고 부동산에서 들은 얘기인데 핸드폰 요금이나 집세를 내지 않고 야반도주를 하는 외국인들이 제법 많았다고 하네요. 되게 씁쓸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외국인이긴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예전에 한번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반말입니다. 저 말고도 일본에서 거주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비슷한 경험이 다 있는 걸 보니까 확실히 외국인한테 반말을 더 쉽게 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많이 나쁜 사람이라 그런데 저는 일본에 처음 왔을 때 회사에서 일본 사원들한테 니혼고 우마이네 이런 말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일단 일본인과 같은 조건으로 입사를 한 사람한테 일본어 잘하네라는 말을 하는 게 별로 칭찬으로 들리지도 않았고 다음으로는 뭔데 나한테 반말이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들 악의는 없었어요. 이건 그냥 제가 좀 꼬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한국은 대학생 때 휴학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남자들은 군대도 있고. 그런데 일본 대학생들은 대부분 스트레이트로 졸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신졸사원으로 들어가도 일본인 입사 동기는 대부분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휴학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2, 3년 선배들도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분들은 여러분한테 분명히 굉장히 편하게 반말을 할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나이에 관계없이 존대를 하는 편이어서 이게 그렇게 거슬리진 않았는데 나이가 중요한가요? 그냥 일만 잘하면 됐지. 그런데 나이에 민감하신 분들은 일본 기업의 신졸상으로 들어오시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반말에 대해서 일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외국인하고 만나게 반갑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나도 모르게 반말로 말을 걸었다. 존댓말로 하면 너무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도 지금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진짜로 외국인이라서 깔보는 거면 전부 다 일로 갚아주면 되지 싶어요. 마지막으로 일본만이 아니라 해외 생활할 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한국인이라서 이렇다. 이 사람은 일본인이라서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나라의 환경이 만든 문화의 차이라는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일본이라서 이래. 쟤는 일본 사람이라서 저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저도 마음은 편하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생각하길 포기한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해외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행동은 가볍게 하고 생각은 좀 어렵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분위기나 편견에 휩쓸리지 말고 생각하길 포기하지 말고 나라는 개인의 생각을 단단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와 만나고 있는 일본인 친구는 일본인 친구가 아니라 그냥 친구가 될 거고 나랑 결혼한 일본인 아내도 그냥 아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제가 소개한 단점이나 불편한 점들 외에도 일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느끼는 수많은 단점들이 있을 겁니다. 해외에서 살다 보면 되게 사소한 걸로도 서운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본이 한국보다 더 살기가 좋아서 일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일본에서 사는 이유는 예전에 말씀드렸고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 일본 생활이지만 어쨌든 저는 살만합니다. 질문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일본에 살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경험하신 불편한 점들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